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어난다. 주말이죠. 소중한 주말 시간에도 불구하고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진심으로 전달드리고요. 금일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는 우리 A+ 유튜브 라이브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매도세가 굉장히 컸어요. 그쵸? 9월달 들어오면서 지지부진하다가 개미털기 하다가 좀 올리는가 싶더니만 또 내리고 있어요. 그쵸?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는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올해 4분기에 얼마나 세게 올리려고 이렇게 크게 떨어뜨리는지요. 비트코인 매도세가 크면 클수록 추후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바나나 존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는 것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확정된 미래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서 인공지능과 함께 가는 그 메타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절대 쫄 필요가 두려워할 필요가 스트레스만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가 로비 지출이 조금씩 더 확장되면서 돈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 뒤에는 슈퍼팩이라고 하는 정치 후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인베이스만 보더라도 7년간 3,500% 이상 증가했다라는 수치가 나와지고 있고요. 역시나 코인베이스 이외에도 많은 돈을 지출한 또 다른 기업으로는 이 XRP 발행사 리플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바이낸스 US 또한 계속적으로 워싱턴 DC를 통해서 정치권 세력들의 후원 자금을 넣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리플과 코인베이스와 서클의 뿌리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바이낸스 US 또한 어쩌면 리플과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창펑자오가 물러나고 새로운 CEO가 왔습니다. 이름은 바로 리차드 텅이라는 사람이었죠. 과거에 루루 파이낸스에서 리플의 파트너십을 경고히 했었던 그 이사회 멤버 이력이라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점점 리플사의 영향력이 정치권 세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서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오죠? 리차드 텅의 이력 중 루루 파이낸스 이사회 핵심 멤버였으며 그때 당시 트랭글로와 큰 끈끈한 파트너십을 가져가면서 이 트랭글로는 역시나 싱가포르를 필두로 해서 동아시아 지역권을 ODL 서비스로 모두 다 섭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미 트랭글로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의 새로운 CEO 리차드 텅 같은 경우 XRP의 기술에 깊게 이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미루어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꾸준히 공부하면서 가치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에이플 회원님들은 코인의 수량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대중은 공포에 떨겠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과 에이플 회원님들은 매입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공포에 사서 환호에 팔아라는 이 말 우리는 반드시 마인드셋으로 끝까지 가져가면서 올해 4분기 그리고 2025년을 고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경기 침체 메타로서 큰 대폭락장이 오게 되는 그 시즌 아웃이었다면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큰 하락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의 매집은 이어지고 있으며 약보한 모습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 개미 털기를 위한 하나의 시기의 저울질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한 구독자님은 드디어 XRP 10만 개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기어코 추가 매수를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요. 많은 에이플 회원님들이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수량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뭉쳐서 그 세력들의 움직임, 액션에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시나 파워가 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로비 지출도 계속 급증할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에 전 세계 이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또한 병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선 후보 토론이 또 조만간 한번 열리게 되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6월 27일 날 한번 열렸었고요.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고 트럼프 vs 해리스 구도로 해가지고 9월 달에 또 한번 열리게 되는데요. 날짜는 9월 10일 정도로 토론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또 해리스가 뭔가 겁에 질린 것처럼 본인이 말할 때는 트럼프의 마이크를 음소거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또 하면서 서로 격돌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언급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되느냐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가 되느냐 상관없다라는 거, 코인베이스의 시에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되든 간에 로비 자금은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을 받아들이는 친암호화폐 정부 의회가 출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올해 4분기를 천천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폴리마켓의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예측치를 봤을 때요,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는 탈달러화에 대한 그림, 브릭스의 확장과 연결되는 리플 XRP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이 트럼프 쪽에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좀 더 핏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달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토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또 카말라 해리스 측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태세 전환이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반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스위스 은행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취리히에 있는 칸토날 은행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매 고객들, 그리고 제3자 은행을 대상으로도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그림이 이 스위스에서도 열리고 있다라는 거. 이 스위스라는 국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금융의 중심에 서 있는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금융의 우두머리 세력에 있는 BIS의 본사가 스위스의 바젤에 위치해 있죠. 큰 그림으로 보자면 조금씩 국가 단위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 안에는 XRP가 항상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노출되어 있고요. 전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 또한 올해 미국 대선 시기와 함께 암호화폐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시기 또한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카타르 금융센터가 나오고 있네요. QFC라고, 카타르 파이낸스 센터겠죠.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발행하면서 역시나 스위스를 필두로 한 유럽권뿐만 아니라 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 메나 지역 역시 조금씩 디지털 생태계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카타르 금융센터와 함께 가는 한 금권 세력이 있죠. 바로 카타르 국립은행이라고 하는 이 QNB 그룹입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1964년 설립 이래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메나 지역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 되었다라는 거. 이미 리플 네트워크는 아랍 지역을 필두로 한 분화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넌다를 필두로 해서 중동, 메나 지역 모두 섭렵을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QNB의 피나스뱅크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더라도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한 송금 파이프라인이 이미 뚫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들끼리 파트너십이 체결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격 따위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을 제외한 남미라든지 호주와 같은 오세아니아,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아랍 지역 모두 리플사가 섭렵을 완료했다? 이제 미국의 대선 시기와 함께 정말로 그 연준에서 리플을, XRP를 받아들이는, 그동안 그들이 그려왔던 그 큰 그림을 대중들에게 알려줄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리플의 소송, 항소 이슈, 벌금을 연기한다? 등등의 악재로서 개인 투자자들을 떨어뜨릴 만한 미디어를 동반시키고 있지만요. 우리는 리플사와 함께 가는 그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미래, 우리는 이 비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리플의 CEO가 RLUSD 몇 달 필요 없다, 몇 주 안에 출시될 것이다 라고 이제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줬었죠.
일정이 조금씩 공개가 된다라는 식의 기사화가 뿌려지면서 이와 더불어 브릭스의 확장, 이제 러시아 또한 국제무역에 암호화폐를 활용한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 이는 RLUSD와 정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양털 깎기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글로벌 유동성 장세, 금리 인하 또한 머지않았죠? 다이아몬드 패턴이 형성되면서 끌어올리는 시기가 연출될 것입니다. 21년 고점 이후에 FTX의 파산 사태라든지 테라 루나 사태,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파산, 3어로우 캐피탈의 파산 등등을 연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생태계에는 쳐다도 보지 않게 만들었지만 그 미국의 기관들, 기업들은 18개월 동안 100억 달러 이상 비트코인 매집에 힘써 왔다라는 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겠죠?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그 기관의 채택이 끝난 메이저 알트코인 또한 꾸준하게 모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라는 거, 경기 침체 이슈로서 개미 털기를 하고 있지만 그 기관의 채택으로,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리는 시기, 미국 대선과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버블, 포모의 시기를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이제 고액 자산가들도 암호화폐에 조금씩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이런 프라이빗 세미나가 열리고 있네요. 신한 VIP 설명회 또한 성료가 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 지금 현재 암호화폐 장세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불을 움켜쥐고 있는 어떠한 세력들, 그 기관들은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암호화폐 수량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그레이스케일이 최근에 1만 라이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이런 액션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만든 비트페이에서도 이 라이트코인이 큰 트랜잭션을 만들어내면서 비트와 이더를 제치고 골드 등급에 올라갔다라는 모습 또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페이 뒤에는 로저버와 베리 실버트가 뒷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여기에 라이트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리플과 도지와 시바 이누 또한 병렬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미 그들은 이 지원된 자산으로서 비싼 스포츠카라든지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열어놨다라는 것. 어쩌면 이가 기관의 채택이 끝난 코인 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지와 시바, 리플뿐만 아니라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 이더리움의 레이어2의 대장격인 폴리곤 또한 꾸준하게 모아갈 가치가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가지 분석들을 보게 됐을 때 알트코인 가격 다지기일 뿐이다. 반드시 알트 시즌이 올 수밖에 없는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온체인 지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또한 도널드 트럼프가 정보 효율성 위원장에 일론 머스크를 임명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두 인사가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올 대선 전에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가 공개됨과 동시에 트위터의 X 페이먼트 안에 블록체인이 탑재가 되면서 도지코인 또한 급부상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왜 제미니 거래소가 트위터의 로고와 함께 XRP를 함께 트윗하면서 리플에 큰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지, 저는 이를 하나의 음모론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 XRP 레저의 생태계가 엑스페이먼트와 통합되는 시기, 인테그레이트 되면서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로서 트위터 코인 결제 또한 수면 위로 떠올라지는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등에 업은 오펙 플러스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이 원유 감산 또한 11월까지 연장한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끼리 미국 대선 시기에 타임라인을 맞추면서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유가 또한 그들이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조만간 CPI와 PPI가 또 발표가 되겠죠? 우리는 이에 일일비하기보다는 그들이 돈을 찍어내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코인의 펀더멘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리플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를 위해 미래 금융의 인프라가 확정적으로 구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는 이미 100%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